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마에 대해서 다루어 볼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프로젝트나 공모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디자인을 못하면 기능이라도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피그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단순히 그림을 넣고 텍스트를 집어넣는 것만이 아니라 피그마엔 다양한 기능들과 그것들을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다들 솔루션 챌린지나 프로젝트 등에서 한 번씩은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그마는 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디자인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웹 기반의 UI UX 디자인 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대부분 무료로 나오고 있는 버전이고, 후에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파일을 새롭게 만들면서 피그마 디자인이 시작이 됩니다. 툴바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크기들의 프레임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캔버스 역할을 하게 될 프레임을 고르고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피그마 디자인이 진행이 돼요. 저는 오늘 모바일을 기준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도형을 비롯한 펜, 연필, 텍스트 삽입, 댓글 등의 기능입니다. 각 도형들을 사용하고 텍스트를 채워가면서 캔버스가 채워지게 돼요. 아무래도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댓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담이지만 댓글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메일로 보내시기 때문에 내용면이나 아니면은 메일 보관함에 쌓여가는 메일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다뤄볼 주요 기능은 컬러 스타일입니다. 저는 피그마로 디자인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그라미에 사용할 색깔들을 집어넣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용하는 색깔에 들어가서 우측점 4개로 그려져 있는 저 컬러 스타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깔을 스타일 지정해서 이름들을 지정을 해준다면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준 색들은 나만의 색상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 화면과 같이 색을 채울 때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던 색상을 한 번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 컬러 스타일을 사용하면은 색을 바꿀 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색상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과 같이 에딧 스타일에 들어가서 다시 색상을 변환해주면은 해당 색상이 사용된 칸들은 모두 색깔이 변하게 돼요. 네,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사용할 구성들을 갖추어 줍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할 도형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프레임의 크기를 눌러준다면 특정 위치에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해줄 기능이 바로 컨스트레인츠라는 기능인데, 저번 학기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코텔린을 사용할 때도 유사한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레임의 고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각 레이어들이 프레임에 따른 위치, 크기 설정이 자동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스케일, 각 모서리의 위치, 중앙 등의 설정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화면과 같이 늘어날 수도 있고, 크기는 유지한 채 위치만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프레임의 크기가 변경될 일이 있다면 이런 컨스트레인츠 기능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기능입니다. 컴포넌트는 코딩으로 보면 상속과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었는데요. 컴포넌트로 사용할 레이어들이나 아니면 도형들, 텍스트들을 지정해주고 상단에 위치한 컴포넌트 버튼을 통해 컴포넌트 세팅이 가능합니다. 컴포넌트 마크는 마른 목골에 사각형이 4개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레이어 안내를 보면은 컴포넌트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런 컴포넌트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준 컴포넌트는 복사와 붙여넣기를 통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프레임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프레임에서 다시 사용할 때 이용이 가능한데요. 게시판의 글, 사진, 내비게이션 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에요. 기능이 이것까지만 있다면은 그냥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컴포넌트의 기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 컴포넌트 마크가 마른 목걸의 큰 사각형 하나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사해 준 컴포넌트는 가장 부모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값을 수정해 줄 경우 자식 컴포넌트들이 모두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글씨의 색, 내용 아니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다양한 아이콘들도 부모 한 곳만 바꿔주면은 자식 컴포넌트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자식 컴포넌트에서 개별적으로 만약 텍스트 내용이나 색깔들을 바꾸게 된다면은 이렇게 바꿔준 부분은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 별개로 값들을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면은 각 레이아웃들의 간격 설정이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 Shift A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들의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서는 태그라고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기존의 사각형과 따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룹을 해주는 방식과 달리 텍스트의 오토 레이아웃 세팅을 해준다면은 이처럼 배경 채우기가 가능해서 그 라운드 처리나 아니면 색깔을 넣는 이펙트 효과도 한 번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준 오토 레이아웃들은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사와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의 오토 레이아웃들을 전체 선택해 준 후 다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저거 프레임 7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각 태그들이 하나의 오토 레이아웃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그 아래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런 것으로 아이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기능들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준 저 레이아웃들의 정렬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저 기능들을 사용한다면 방향과 각 오토 레이아웃들의 간격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보이는 화면처럼 각 태그들의 레이아웃과 간격 설정이 가능하고 이때 만약 리사이징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각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길어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은 기존의 텍스트를 수정하더라도 길이가 자동으로 길어지며 자동으로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기존의 디자인을 하면서 글씨의 크기가 바뀌면은 뒤에 있는 배경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간격들을 다시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자동화가 됩니다. 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기능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링 기능은 우리가 화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스크롤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크롤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던 태그 부분의 사이즈를 프레임의 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위에 첫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파랗게 프레임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측 디자인 옆에 프로토타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 부분으로 들어가 오버플로우 스크롤에서 각자가 원하는 스크롤 방향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마지막 화면은 프레젠테이션 모습인데 처럼 위아래 모두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새롭게 테스트 텍스트와 아니면 회색 네모 칸들을 만들어 주었고 스크롤링 기능을 설정해 준 다음에 각 기능에 따라 스크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능은 발표가 끝나갈 때쯤 한번 피그마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프로토타입의 플로우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각 내비게이션 바에 해당하는 페이지인 홈 페이지와 GDSC, 허브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로우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진행 시 몇몇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 간의 연결 아니면은 전환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플로어를 생성 후에 각 내비게이션 바에 버튼을 눌러주면은 다음과 같이 더하기 아이콘이 새로 생성되면서 이를 끌어다가 다른 도형이나 레이아웃 아니면 프레임 등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버튼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연결해주고 온 탭을 통해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모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세팅해준 연결들은 우리가 처음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었기에 자식 컴포넌트에서도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화면에 연결되는 모습은 플러그인 설명을 마치고 한번 다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플러그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커뮤니티 탭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피그마에 대한 추가 기능들로 처음 소개해 드릴 것은 오토플로우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플러그인으로 화면 간의 전환, 버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이용이 되고, 플러그인을 키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각 프레임들이나 아니면 버튼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화살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측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고,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직접 디자인을 하실 경우엔 각 기능이나 화면 전환에 맞추어서 세팅을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게 해주는 플러그인 언스플래시입니다. 각 테마별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무작위로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며,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도 각 사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들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랜덤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상단에 위치했던 스크롤 뷰의 회색 화면에 동물 사진들을 임시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발음이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렘 입숨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레이아웃에 사용이 가능한 텍스트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주로 시각적 연출을 위해서 구성된 텍스트나 단어, 문장 등으로 우리가 직접 단어, 문장의 길이들을 선택해주고 크기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로렘 입숨은 한글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로렘 입숨 유니버셜을 사용하면 한글로 구성된 텍스트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째선지 유니버셜이지만 영어와 한글만이 가능했고, 저는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테스트 텍스트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콘에 관련된 플러그인들인데, 아이콘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으면은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이콘피라는 플러그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아이콘을 검색을 하게 된다면은 이 플러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파일들에서 그것을 복사해와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 추가를 해두었고요. 저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회색 원들로 만들어놨던 버튼들을 이런 아이콘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씨체를 미리 볼 수 있는 플러그인인 폰트 프리뷰입니다. 피그마의 폰트 설정은 미리 보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 텍스트를 이용할 때 내가 어떤 폰트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 폰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면 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볼 수 있고, 그 폰트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이나 아니면 텍스트에서 로렘 입숨을 사용해서 대체해 주었던 텍스트들의 이 폰트들을 적용을 시켜주었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플러그인들 외에도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라는 플러그인들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이미지, zip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티스 파일이라는 플러그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차트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디자인들을 도와주는 차트라는 플러그인, 그리고 각종 프레임들의 템플릿들을 볼 수 있는 와이어 프레임 등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한 번씩 확인해보고 각 원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으면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PPT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페이지의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한번 공유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가 잠시 꺼졌다가 켜질 거예요. 네, 제가 GDSC 세션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 사진들이 스크롤뷰 기능들을 통해서 들어가 있고, 아래에 태그로 만들어졌던 것도 스크롤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텍스트 부분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확인이 가능하니 스크롤링 기능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스크롤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 텍스트들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가끔 발생했던 것 같은데, 저는 레이어 순서를 지정할 때 제일 위에 하얀 색깔 화면들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런 기능을 방지를 했고요. 다음 아래에 내비게이션 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GDSC 페이지나 아니면은 한국외대 홈페이지 아니면은 저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다시 홈으로 누르면은 이처럼 홈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피그마 디자인 관련, 기능 관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